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이 또다시 만드는 새로운 프로그램 긴급 소집 시간입니다. 저희가 왜 무슨 이유로 우리 직원들을 긴급 소집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우리 녹화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오늘 방송이 바로 됐는데 요동치는 지방선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네 분의 패널이 나오셔서 우리 지방선거의 쟁점들을 아주 정확하게 맥을 탁탁 짚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직원들은 과연 왜 이런 것들이 우리 귀에 잘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걸까?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 여론방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여론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직원들의 여론은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긴급 소집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패널을 소개해드립니다. 우선 한국 여론방송의 안민정 기자 자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여론방송의 김경훈 PD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훈 PD입니다. 갑자기 옷을 바꿔 입고 나왔어. 깜짝 놀랐네. 다음은 한국 여론방송의 조민정 기자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민정입니다. 네, 다음은 한국 여론방송의 강희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희입니다. 일단은 소감을 한 마디씩만 먼저 듣고 갈까요? 김경훈 PD부터. 어제 TV 그 녹화 현장에 바로 카메라 들고 있었잖아요. 카메라 잡고 있었던 김경훈 PD 그 프로그램 보면서 느낌이 어떤가요? 솔직히 재밌는 얘기도 많고 그렇긴 했는데 뭐 지금 당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계속 밤새서 편집을 하다 보니 정신 좀 없고 근데 정치 같은 거는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관심도 많았고 그쪽에 관련된 걸로 많이 일도 해봤고 해갖고 그래서 아직은 정확히 이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왜냐면 불과 그 3월 3일이었죠? 3일 3일 날 둘이 두 통합 신당을 하기로 결정된 거라서 아직은 정확하게 그 기출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섣불리 뭐 판단하거나 이런 건 아직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패널들 흉내내는구나. 굉장히 그 날카로운 눈빛과 함께 조심하는 이 말투 똑같은데 훌륭하다. 소감이었고요. 예. 다음은 조민정 기자. 네. 어떻든가요 어제 프로그램? 일하는 하루 다 못 봤죠? 네, 저도 좀 하도 일이 많아가지고 핑계는 많아 이 세상에. 하지만 일 좀 하다가 이제 언뜻 논쟁, 싸우나 이러면서 봤어요. 그래서 자꾸 싸우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봤는데 그만큼 뭐 열띤 뭐 얘기가 있었겠죠. 근데 저도 솔직히 잘 모르고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해서 또 뭐 좀 더 아는 부분이 있다면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요. 이번 계기로. 그리고 좀 저도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알게 됐으면 좋겠다. 저 솔직해요. 좋아요. 네. 강희우 기자는 네.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촬영 지원 때문에 카메라 잡으면서 봤는데 확실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뭐 안철수 의원 아니면 뭐 정몽준 의원 왜냐면 축구 때문에 정몽준 의원은 잘 알고 그런 좀 관심 있는 키워드에서만 좀 집중이 되고 나머지에서는 딴짓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거에만 들렸다. 네네 맞습니다. 네. 오케이. 강희우 기자는 굉장히 평상시에도 이렇게 얘기하구나. 네. 방송하고 소리가 똑같구나. 네. 놀랍죠? 놀랍다. 와, 난 부러운 사람이다. 다음은 안민정 기자. 우리 민정이 참 많아요 기자가. 네, 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면서 이제 뉴스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지방선거라든지 그런 다양한 기사를 읽었지만 실제로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급 소집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이제 아무런 느낌이 안 오니까 지금 되게 헷갈립니다. 좋아요. 각자의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긴급 소집한 거거든요. 뭔가는 있겠지. 들어보고 싶은 거고 그 뭔가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암흑 세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자꾸 대화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모집을 한 거니까요. 오늘은 진짜 그냥 조금 이렇게 합시다.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예쁘게 이렇게 것도 좀 지워치우고 또 하나는 이 말하면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피해를 보더라도 좀 지우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어제 쟁점이었던 얘기 먼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통합신당이라는 말이 생겼어요.
민주당과 새누리당, 뭐 정의당, 그다음에 뭐죠? 좀 통합 뭐지? 나도 기억이 안 나. 통합민주당, 민주통합당, 우리나라 당들이 이름 보면 다 거기서 거기죠. 거기서 거기니까 똑같은데요. 종이 비슷비슷해서. 그래서 지금 주목받는 정당이 4개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2개가 메인이고 2개는 서브고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당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고 사람들한테 정말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한 분이 합쳐서 당을 만들겠다고 해요. 그죠?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는 여기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합신당이 만들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도 항상 얘기했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힘을 합치기 위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너무 당이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뭔가 의미는 있고 네. 도움은 될 수도 있다 정도. 통합신당은 과연 어떤 절차로 어떻게 누가 만드는 건지는 알아요? 지금? 통합신당이요? 지금 얘기가 나오긴 통합신당. 뭐 통합신당 하면 안철수 의원밖에 모릅니다. 아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냥 대표가 안철수 의원이고 그분이 새 정치를 하기 위해 통합신당? 통합신당. 아 통합신당은 김한길 대표랑 안철수 의원이랑 공동 대표로 이제 만들어진 당 그 이상 그 이하도 모릅니다.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만들어졌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오케이. 만들어졌다고 들었다. 네네. 좋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통합신당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지금은 협의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한길 대표랑 지금 안철수 의원이 얘기를 한 상태고 그 밑에 의원들은 지금 현재 의견이 2분 분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새정치연합인가? 그 새정치연합 연대로 지금 현재 출범을 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일어난 이제 분쟁들 같은 게 아직까지는 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저는 신문으로. 네. 신문? 진짜 신문 봤구나. 난 신문 별로 생각 못했다. 뉴스 TV나 혹은 뭐 팟캐스트나 혹은 다른 거 이렇게 볼 줄 알았는데 김경호 PD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저는 밤새서 편집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대표님이 열심히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아 뭔가 또 큰일이 일어났구만. 큰일이 일어났구나. 예. 그래서 그냥 인터넷 한번 찾아봤죠. 찾아보면서 아 근데 지금 이걸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제 생각인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라는 것도 걱정이겠지만은 지금 둘이 연합하는 거 지금 뭐 결정만 했지 아직 신당을 창당한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만드는 도중에 분명 세력 싸움부터 해갖고 서로 누가 기득권을 잡을 건지 그리고 우선 자기 정치의 신념이 또 틀리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 가는 기간이 못해도만 몇 개월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과 지금 선거 그냥 제 생각만 그냥 막 말하겠습니다. 선거가 불과 100일도 안 남았어요. 6월 달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근데 과연 그 안에 그거를 빨리 조합을 해서 그 선거 공약이나 이런 걸로 자기 기득권을 확실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두뇌가 붙어서 빨리 조합을 해야지. 또 그 사이에 불과 90일? 90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그냥 말만 통합신당이지 다시 또 둘이 분리될 수 있는 솔직히 그런 경우도 옛날에도 몇 번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섣불리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반한지 그 기간 때문에.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섣불리 판단이 안 된다. 김경호 PD 같은 경우. 네. 그러면 이렇게만 봅시다. 이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한 마디만 해봅시다. 한민정 기자부터. 저는 잘했다 못했다를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못했다에는 기준이 있는데 과연 이 결정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 현상이 옳은 방향인가 아닌 방향인가가 결국 잘했냐 못했냐의 부분으로 나올 수 있다.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뜨뜻미지근한 뭔지 모를 얘기다 이거. 근데 약간 질문 자체가 너무 이분법적인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통합신당을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거라면 잘했다고 생각하거든. 안민정 기자가 원하던 일인가? 물론 뭐 정치 상황을 내가 다 원하는 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 정말 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 있었냐 없었냐의 문제였거든. 뭐 항상 이제 정치 그 패턴을 보아보면 야당은 항상 이렇게 갈라져 있다가 통합하는 걸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상황의 연속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도까지밖에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 가치 판단의 기준 대상도 아니다. 나한테 이게 잘된 일이건 아니고 상관도 없다. 아 그런 건 굳이 그런 아니지만. 정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어떻게 생각해요, 강경 기자? 일단은 그냥 뭐 저희들을 위해서 잘 정치해 주실 거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왜냐면 안철수 씨를 좀 좋아하는 그냥 젊은 층의 한 명으로서 그냥 그분이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는 거는 1년 반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갖고 있는 희망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당이라는 기존에 있던 기존의 어떤 당만의 확실한 생각이 박혀 있는 그 당에 들어가서 안철수 의원이 과연 그 새정치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막연한 그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희망을 이뤄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약간 뉘앙스가 있다. 뭐냐면 그래도 나는 안철수의 호감이 가고 지지할 의사가 있다처럼 비춰지는데. 그런가요? 그냥 개인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안철수 씨라는 사람에 대해서 존경을 한 젊은이로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우리 조미정 기자는? 저요? 저는 질문이 질문이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해줄게요.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줄까? 안철수가 싫어요. 좋아요. 이런 걸로 갈까요? 아니요. 네. 그냥 저도 그게 잘했다 못했다의 기준이 그렇잖아요. 엄마의 기준 그리고 아이의 기준 이렇게 다른 것처럼 엄마가 말했을 때 엄마가 보는 아이의 행동의 기준이 다르고 아이로서는 그게 만족하면 난 잘한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했다 못했다가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 또 다를 것이고 말이 좀 나는 그래서 한 가지만 더요. 조민정 기자가 일개 개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슨 뭘 대변하고자 모인 게 아니라고. 내 입장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잘한 것 같은지 아니면 저러면 안 될 것 같은지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 엄마와 아이 사이에 있는 이모 같은 존재죠.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이번에 이제 정말 그 민주당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도 애매하게 하긴 했어요. 그래 안철수 씨가 어떤 층한테는 저 사람이 컴퓨터를 했고 뭐 하는 사람이 정치를 뭘 알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곳을 갔다라고 본다면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지는 않을까. 당연히 자기의 그 뭐 주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뭐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다 쳐도 배우고는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보다는 이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나눠보겠다. 나는 아주 철저하게 이 사람에 대한 호감이나 뭐 이런 마음을 주지 않고 같이 다뤄보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구나. 나머지지 않아요. 안철수 씨에게 마음이 없어요. 자, 김경훈 PD는 어떻게 보십니까? 잘한 일일까요? 뭐 김경훈 PD가 관심이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느껴요? 저 관심 없습니다. 우선은 첫째로 자꾸 왔다 갔다 해. 지금 그냥 정치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약간 지금 이것도 세력이 어떻게 보면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잖아요. 첫째 뭐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근데 보수 쪽 사람들을 보면은 솔직히 다 잘 사는 사람들이 주로 보수예요. 솔직히. 오히려 보수 쪽이 또 통일을 안 원할 수도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그리고 젊은 층에서도 솔직히 보수 측과 진보 둘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보수 측에 있는 젊은 애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잘 사는 경우 주로. 뭐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면 자기네들이 불안한 거죠. 자기가 쪽팔릴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일 맞아. 수도 있어요. 이게 보수예요. 막 크게 보면 그런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솔직히 왜 진보 쪽 하면서 사람들이 바뀌길 원하니까 진보 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왜 바뀌길 원할까? 자기네들도 힘든 거죠, 이미.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사는 것도 힘들고 정치는 보면 똑같다는 생각 들고
솔직히 저는 안철수 작년 그 대통령 대선 때? 대선 때 그 안철수 그분께서 나온다고 했을 때 솔직히 전 그쪽으로 완전 지지를 했었어요. 왜냐면 아까 민정2 기자님께서 안민정인가? 조민정 예. 조민정 기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많은 어르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무슨 뭐 컴퓨터 뭐 그렇게 하던 사람이 와서 이제 무슨 정치를 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못 모르는 놈이 일을 옛날에 우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큰 일을 터뜨려요 분명.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보는 시점이 옛날 그 막말로 말할게요. 그 오래된 나이 드신 분들 그런 시선이 아니고 그 구닥다리 정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옛날에 막 그러니까 그런 거를 완전 잊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했을 경우 시기상조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했을 경우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냥 순수히 저는 그냥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냥 일락의 희망으로 솔직히 안철수 의원을 되게 지지를 했었어요. 그때 대통령 후보를. 근데 지금 이번에는 오히려 통합한 게 한편으로는 지금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오히려 기존에 있던 민주당에서 뭐 배우기도 하고 그 기존에 오래 있던 의원들이 지지를 해준다면은 그 힘을 얻어서 더 나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이쪽 들어가서 다시 또 옛날 그런 정치로 이렇게 녹아 들어가면은 전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이 또 그런 걸 그냥 아주 우리 1시간 동안 해야 될 이게 아주 키워드거든요. 이게 제가 잘 얘기했고요. 그래요? 아. 잘 정리해줘서 고맙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린 진짜 어제 봤던 쟁점 가운데 하나고 과연 어떤 말씀들을 나누는가 궁금해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올 만한 얘기 다 나왔고 뭐 각자의 입장들대로 얘기할 만한 거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 전 또 들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 중에 새정치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부분이 규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새정치가 과연 무엇인지를 정치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새정치가 뭔지를 알면 하면 되잖아. 아니면 저항하든지. 근데 정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적어도 이 4명이 원하는 새정치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모르겠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새정치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새정치는 뭐 정의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진보의 장점과 보수의 장점을 합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말씀드렸다시피 희망이었던 부분이니까 그 희망은 좀 이상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보 쪽에서 진보 보수가 나뉘었다는 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는 건데 그 장점들을 다 통합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빼서 합쳐진 게 새정치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대체로 그러면 중도 얘기 나온다. 중도가 뭔지는 알죠? 중도를 걷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사람들이 있어. 그 중도를 원하는 건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김영 PD. 좋아. 새정치. 새정치. 저는 약간 좀 극단적인 성격이라서 지금 되게 문제가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봉사활동을 10몇 년을 하고 있어요. 되게 뭐 지체장애나 막 가난한 가족들, 그 소년소녀 가장애들이나 이런 걸. 근데 솔직히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봤을 때 저는 약간 그쪽 편이거든요. 노동자들 뭐 이런 쪽 편인데 솔직히 정치를 보다 보니까 새정치 그 당만의 색깔이 있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틀리다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지금 뭐 이탈리아나 뭐 다른 나라의 뭐 경제 수준과 거의 다 유럽 쪽과도 되게 견줄 수 있을 정도에. 근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 가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뭐냐면은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고로 통계를 가져왔습니다. 잠시만요. 여기에서 편집하고 이따가 통계 있거든요. 그거 하나 가져. 통계가 뭐 중요하냐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걸 통계를 봤더니 볼 필요 없어. 느낌이 중요하고 지금은 그렇죠? 다 그냥 생각. 얘기해 드릴게요. 오케이 됐어. 스스로 편집을 하고. 스스로 편집을 해. 자. 네. 솔직히 전에 노무현 정부 때랑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은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는 지금 제가 까먹었는데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 상위 계층, 하위 계층에 그 세금 증가율이 있었어요. 그 임기 동안에.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하위 계층이 되게 그러니까 중하위 계층이 세금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오히려 상위에 있는 계층의 세금 변화가 막 몇십 프로 쫙 올라갔고 그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됐어요. 근데 지금 불과 이명박 정부 때는 그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50몇 프로인가 하위 이제 계층의 세금 변화율이 50몇 프로, 60% 가까이 됐었고 상위 계층은 30%가 안 됐어요. 왜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될까요? 솔직히 제가 호주 가까운 예로 호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버는 금액에 따라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버는 금액가 최대 60% 아닌데 40몇 %인가? 이해 갔는데 그러면 세금을 덜 내는 게 새 정치야? 아니죠. 아니, 우리나라는 물론 예를 드는 거겠죠. 그렇죠.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익부 빈익빈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지금 기득권들이 자기 잘 살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다 보니까 점점 밑에 사는 사람들 이건 미래가 더 중요해요. 몇십 년 후에 밑에 사는 사람들이 점점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지금 젊은 층에서도 점점 회의감이 늘고 막말로 따지면 20, 30대 자살률이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OECD 국가 중에 1위인 거고 솔직히 1년에 10,000명 이상이 20, 30대에서 10,000명 이상이 자살을 해요. 그 말은 하루에 300명 이상이 자살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명이 자살을 해서 죽기 위해서 통계인데 35명이 목을 매다지 한 명이 죽어요. 그만큼 하루에 300명이라고 하면 33 곱하기 35만 해도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자살 시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하루에 20, 30대에서.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죠. 지금 솔직히 다 모른다고 하는 내용에서는 젊은 층한테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욕을 할 수 없냐? 니네들이 모르는데 어른들은 그러죠.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얘기를 해주면 지금 취업난이다, 먹고 살겠다, 뭐 이런 거. 솔직히 뭐 평균 봉급이 뭐 200 몇십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서울이 220 얼마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솔직히 150도 못 버는 20, 30대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현실을 비춰봤을 때 얘네들이 먹고 살기 바쁜데 뭐 대중에 뭐 생각이 없는 애들은 뭐 펑펑 쓰고 놀고 뭐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새 정치는 과연 뭔가요? 그런 측면에서 하면 니네들이 신경 못 쓴다고 뭐 욕하기보다는 얘네들이 젊은 층들이 얘네들이 젊은 층들이 자기의 맡은 그 의지를 갖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주면서 이 애들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신경을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새 정치다? 예 저는 그런 위한 정치가 정치다, 새 정치다.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약간 젊은 층들이 많이 더 오히려 저는 옛날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데모가 뭐 나쁘다 하는데 그거는 20대 대학생들이 진짜 나라에서 잘못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진짜 투쟁하면서 싸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렇게 민주주의가 실현됐는데 그걸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 20, 30대, 40대 이 진짜 젊은 층이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광주 사태 뭐 민주화 운동 이런 것만 봐도 그 당시에 많이 죽은 사람들이 20, 30대가 제일 많이 죽었죠. 오케이. 김경호 네. PD가 네. 바라보는 그 새 정치라는 것은 젊은 층들이 정치 소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새 정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 안민정 기자는? 새 정치라는 게 말 그대로 좀 되게 모호한 이상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해? 오케이. 왜냐면 말로 누구나 다 난 중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20, 30대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고 하지만 이게 현실에 부닥치게 되면 그것은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머나먼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현실에서 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중점을 두고 천천히 바꿔나가야 되지 지금 막상 시작한다고 해서 바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꾸려면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이제 좀 변화를 시키는 시도가 필요한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좀 많이 실망할 때도 많죠. 근데 그 말의 일말은 정치인들이 더 기득권을 많이 가져서 그들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니 라는 아니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은 아니고 어른들이 어른들이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이제 사회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한 가지만 나 이해 안 가는 측면이 이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처럼 우리한테 헌신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전 세계에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근데 왜 어른들이라고 하면 통칭 어른이 돼버리면 우리에 위해서 하는 중에 아무것도 없을까? 어째 그럴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나름 생각인데 약간 지금 말한 거에서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 단어만 같을 뿐이지 그 통상 뜻하는 의미는 틀린 것 같고요. 아니 왜 틀린 말은 없어요. 지금 내가 다시 정리하지만 틀린 말은 없어요. 제가 조금씩 제 생각을 섞어볼 뿐이야. 그죠? 그 어른이라는 건 그렇죠. 부모님도 어른이고 다 어른이죠. 근데 지금 그냥 여기서 저는 그 단어를 바꾸고 싶어요. 어른이란 말을 쓰지 말고, 예?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야 할 뿐. 뭐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저는 우리나라에서 어른이란 단어가 그냥 쉽게 써지는데 저는 이게 되게 싫거든요, 이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면 나이 들었다고 다 어른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외국에서 들은 말인데 누구나 노인은 될 수 있대요. 근데 누구나 어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나이 들었지 어른은 아닌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거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냥 제가 생각하는 안민정 기자가 한 얘기에서 어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위에 계신 분들 막말로 말하면은 뭐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회사의 회장이 될 수 화장 이런 게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권한을 가진 어른들이구나. 예. 근데 저는 그냥 아까 극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저희 우선 바뀌어야 될 건 국회의원부터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법부터 바뀌어야 되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버는 돈, 받는 돈 금액부터 해갖고 국회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7명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7명이 들어가고 뭐 교통비고 뭐고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건 맞는데 거기에 나오는 부수적인 뭐 돈이나 뭐 여러 가지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서 유럽 쪽 선진국이라는 그런 나라를 가서 보여줄 경우 그 나라에서는 와 이거 뭐 대접받는다고 국회의원도 똑같은 사람인데 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거 보면은 완전 다 놀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거기가 스웨덴인가? 근데 네.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안 주면 예. 바뀔까? 저는 아예 돈을 안 줘서 바뀐다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권력을 줬기 때문에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인데 제가 봤을 땐 국회의원이 하나의 그 직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오히려 국민들이 왜 고개를 숙여야 될까? 이해 갔고요. 예. 미안해 말을 끊어서. 네. 이해 갔는데 국회의원을 만드는 건 결국 국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국민이잖아. 그렇죠. 선거 그런데 재밌는 거 하나 되잖아,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국회의원을 만드는 건 국민인데 국회의원의 권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권리나 이런 거 뭐 돈이나 이런 거는 국회의원들끼리 만들어요. 물론 그렇지. 그게 되게 웃긴 그래서 거죠. 우리가 그 사람들 뽑아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너무 오류라고 할까? 왜 우리가 생겨? 지금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런 거예요. 잠깐, 요건 정치공학적인 얘기를 자꾸 넘어가서 이제 네, 죄송합니다. 얘기했는데 또 하나 이게 자꾸 이렇게 돼요. 네. 죄송해요. 여러분한테 느끼고 싶은 건 이거죠. 새 정치를 통해서 바뀌고 싶은 것. 방금 김경수 저는, 얘기한 예. 거 이거예요. 그거 먼저 첫째로 바꿔서. 새 정치는 그게 바뀌는 거다 보는 건데 새 정치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은 뭘까요?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새 정치를 말한다고 해서 바뀔까? 그건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바뀌기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어쩌면 새 정치가 아닐까. 내가 바뀌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불어넣는 게 새 정치다. 심하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부분이라도 우리가 투표를 했을 때 내가 신경을 써서 저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고 신중하게 투표를 했고 다 같이 만족스러운 사람이 뽑혔고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조금이라도 방향이 바뀌었을 때 이제 그게 새 정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국회의원님들 뭐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국회의원들 뭐 내려와 너네 뭐 다 싹 다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바뀔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 하는 건 왜 우리끼리 이제 뭐 페북 뭐 이런 데서 운동하잖아요. 투표하자. 투표하자는 운동은 젊은이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그게 단순히 정말 보여주기 식으로 게임식으로 허세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놀이처럼 하나의 놀이처럼 서로 이렇게 해가면서 조금 더 정치에 진지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새 정치가 아닐까 생각해요. 네. 이게 복잡한 소리 다 집어치우고 조금이라도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만 보여줘도 새 정치다. 이런 게 조민정 기자가 얘기했던 그거. 지금 이런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냐면요. 투표라는 거 이거 되게 좋아요. 투표라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여론을 그렇게 이미 그렇죠. 이런 거죠. 여론이 이미 형성이 됐고 그러나 위에서 누르니까 여론은 없어지는 거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바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심했던 거예요. 시청학 가면은 막 10,000명 이상 모여갖고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렇게 모여서 시위하는데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온 이게 대표적인 예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주로 보는 건 뉴스타파, 딴지일보 이런 거 보는데 거기는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여론 탄압일 수 있는데 저희는 뭐 솔직히 전 한국 여론 방송에서는 진짜 실제 국민의 여론을 좀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그쪽으로 저희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진짜 국민과 함께하는 방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건 그냥 개인적인 거고 내가 갑자기 뭐 말이 샜지만은 지금 이런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20, 30대들에게 그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분명 제가 말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투표를 하고 했는데 누군가가 총대 메고 앞으로 나가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안 좋게 뭐 잡히든지 뭐 나라에서 그 탄압을 해서 빨간 줄이라 걸리면 그 사람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뭐 취업이나 뭐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취업난도 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해서 자기한테 불이익이 당하면 어떡하나. 솔직히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거예요. 분명 회사 내에 부조리가 있는데도 사장한테 내가 이거를 사장님이나 윗분들한테 내가 이걸 말했을 때 나한테 그치. 불이익이 당하면 어떡하나. So what? 이러면서. 이런 갑자기 확 그렇죠? 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우리나라 윗분들부터 그걸 바꿔 나가야 된다고 되게 생각을 해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계속 유럽 쪽과 이런 거 그 복지나 이런 정치나 이런 걸 보면서 되게 느낀 게 많아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회 구조, 그 회사 기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 사원이 있고 사장이 있으면은 사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장만 이만해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사원이 있고 사장은 살짝 크고 그냥 이 정도. 이것만 보면 어떤 의미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회사나 어디나 뭐 근데 사회나 김영 PD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측면에서 잘 이해가 안 가.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그거. 우리 젊은 층들이 그럼 이만한 사회를 경험해봤지만 이런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사실. 그게- 나도 경험 못 이런 해봤거든. 근데 죄송해요. 예를 들어주면 이 머릿속은 이해가는데 마음이 좀 그래. 이거 예. 얘기하고. 제가 예전에 약간 외국 쪽 그쪽에서 회사에서 좀 그러니까 있었던 조금 기억이 우리 얘기로 좀 있었거든요. 돌아보자. 네, 미안해요. 말 네, 끊어서. 제 얘기로 그냥 할게요. 그거. 되게 좋았던 게 저희 그 회사는 전부 다 이름을 불렀어요. 직함이 없었어요. 사장님도. 사장님도 직함이 없어갖고 그런 게 없이 뭐 저희 같은 뭐 테드 뭐 데이브 뭐 이런 식으로 다 근데 뭐 요즘에는 어떤 회사는 그냥 다 님으로 통칭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그렇죠. 근데 님은 존칭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회의 시간이 되게 좋았어요. 저희 같은 직업들이 더 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회의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입사원이고 사장이고 다 모여서 진짜 자기의 아이디어나 이런 걸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일반 회사 같은 사장님이 한마디 딱 하면 모든 게 끝나는 이런 종인데 뭐 사장님이 잘못 얘기하면 뭐 신입사원이고 뭐고 가서 막 이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게 그게 새 정치구나. 서로 그렇게 그거 얘기할 수 있는 새 정치야. 막말할 수 있는. 이거 막말이 아니죠. 아니 막말이 그러니까 아니라 말할 합리적인 수 거죠. 있는. 막말할 수 있네. 그러니까 자기 막말이 아니라 의견과 얘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은 지금도 느끼거든요. 저는 저보다 어린 사람한테도 되게 많이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예. 얘기인지 알겠고요. 내가 좀 김용 PD의 말을 좀 끊는 이유는 좀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한테도 과연 예. 정말 새 정치를 통해서 뭐가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좀 편집하면 되니까 제가. 편집하세요. 네, 고마워요. 그러니까 뭐 조민정 기자처럼 조금의 변화도 새정치가 공감하는데 저나 이제 저희 친구들이 바라는 건 좀 혁신적인 것 같아요. 좀 크게 변하는 거. 크게 말하는 네, 거. 그게 안철수 씨가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뭘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뭐 여태껏 뭐라 그래야 되죠? 백신 배포하는 것도 뭐 이런 것도 있고 안철수 씨의 뭐 자서전 이런 거 읽어도 뭔가 진짜 뭔가 탁 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희망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저희는 좀 이렇게 확 변할 수 있는 걸 바라는 거. 변하는? 네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갈아엎어야지. 엄민정 기자는? 제가 생각하는 새 정치는 저는 그렇게 막 굳이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 안 해봤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돼요. 당장 드는 느낌도 좋지. 뭐 새 정치를 한다고 나오시고 그리고 민주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다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정답이란 거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다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거지만 다 자신에서 유리한 입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떨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은데도 뽑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것만 얘기를 하고 그거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아. 네? 뭐죠? 여기 덧붙이고 싶은 말? 아니 그냥 굉장히 맑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도 뭔가 편차가 있어? 내가 보기엔 고만고만 여기도 뭔가 편차가 있어. 여기 너무 어려요. 오케이 해봐. 무슨 얘기예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건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건 기본인데 기본을 바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까운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초점인 거죠. 네. 기본인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실제로 위에 정치하시는 실제로죠. 분들에서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새정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요. 우리 어차피 지금 요동치는 지방선거라는 프로그램의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얘기들 했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뭐 친노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근데 다 아는 얘기라서 우리가 들으면 그럴 법해요. 그 얘기는 좀 집어두고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도 자체가. 솔직히 지방자치 선거하러 가면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선출해야 되는데 구청장 이름이나 얼굴 혹시 알고 있어요? 내가 사는 곳에? 잘 모르죠. 어디 동에 살아요? 저요? 저는 종로구에 살아요. 종로구? 네. 종로구청장이 누구야?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동네 의원 혹시 이름은 알아요? 아니요. 오케이. 어디 살아요? 저는 분당구 사는데 저도 분당구. 모르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름은 분당구청장 맞나? 모르겠다. 분당구청장 잘 모르겠다. 동네 구현 잘 모르겠고. 우리 네 저도 뭐 비슷비슷해요. 김용 PD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투표했어요 그때? 투표했습니다. 투표했어? 네. 항상 그 젊은이들이 처음에 투표하는 과정이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쫙 갖고 와요. 쫙 깔아주시고 자 이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네. 아유 그건 아니다. 집안에서부터 아니에요? 이렇게 쭉 결정된 그건 상황이 아니다. 있구나. 저희 그런 집은 집도 약간 있지. 그래요. 그런 집 저희 진짜요? 집은 그랬어요. 왜냐면 아버지께서 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이 이 중에 제일 나아. 이러면 솔직히 저희는 이제 수험생이었잖아요. 물론 뭐 요즘 학생들은 저와 달리 명석하고 똑똑해서 열심히 뭐 시사적인 문제도 토론을 하고 와우고 했을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수험 끝나고 보면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4년 전이에요, 그죠? 네. 너무 4년 전. 처음에는 보고자 했지만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그쪽으로 더 의견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경우가 틀린 게 확실히 점점 어릴수록 어르신 분들께서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어르신 윗분들께서 이게 지정해 주러 가는데 조금씩 크면 클수록 반항이 생기죠. 네, 조금 이제 달라지죠. 오케이, 지금 얘기를 해봅시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대통령 선거 바로 전 추석 때 다 모여갖고 대판 싸웠어요 다. 지방 스쿨가? 그것 때문에 길이 같아서. 저는 대판 싸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가 저는 뭐 그쪽 전 진보 쪽 오케이. 얘기 했는데 어쨌든 예 그래서 했는데 제가 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갖고 싸웠죠. 나중에는 한 게 뭐냐면 막 다큐멘터리부터 해갖고 막 가져와갖고 직접 보시라고. 보세요. 이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진실과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그 문서 실제 그 박정희에 대해서 조사했던 문서나 이런 것까지 다 싸그리 찾아서 보여드리면서 예?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매스컴이나 이런 거 실제 인터넷도 모르시고 하니까 방송에서 뭐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로만 했다가 진실이 밝혀지고 그걸 뭐 간단하게 역사를 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얘기 나왔고 근데 군사 접근이 안 좋다는 걸 이미 다 문서 미국에서 했는데 바로 군사 정권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그래서 것처럼 다 싸다줬더니 어떤 반응? 할아버지께서 그냥 보시고 뭐 그때는 좀 제가 늦은 상황이어서 이미 선거는 다 끝났고 저 어머니와 아버지와 제가 그거 자료 수집하는 동안에 선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딱 보시고서 우리가 속았구나 이러시더라고요. 보시고 그러셨어? 예, 할아버지께서 그런 정도야. 예, 충격을 먹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만요. 여기 되게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선거를 할 때 이제 한 번 하고 두 번째라는 거잖아요. 물론 지난해 대통령 선거도 우리 다 했지만 선거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들. 그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더니 우리는 아직 몰라요. 이게 뭐였지만 이게 깊숙이 들어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결정해야 되잖아 우리도. 내가 누구를 결정할지 어떤 기준을 할지. 지방자치제도에서 이 지방자치 선거에서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과연 나한테는 이렇다. 나는 어떻게 앞으로 결정하겠다. 어때요, 조민영 기자? 저는 기본적으로 뭐 집으로 배달 오는 그 내용물들 좀 보고, 내용물들 좀 보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으니까요. 그런 것 좀 보고 아무래도 이제 얘기도 좀 많이 나눠볼 것 같아요. 가족들하고도 저는 가족들하고 이념이 같아요. 이념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보는 방향이 같아요. 그래서 평화로워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정말 어머니랑 연락하지 말라고 그 대선 때쯤에 우리 그리고 서로 그날 외출하지 말라고 막 서로 그랬대요. 서로 투표하러 가지도 말자. 서로 가지 말자고 뭐 그랬다는데. 그 정도로 심했다. 그럴 수도 있죠. 싸워보면 우선 뭐 많이 그러니까 여론 방송이잖아요. 이런 여론 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여론을 취합하겠죠. 취합하기 위한 부분다. 취합해놓고 결정하겠다. 좋아요. 어떻게 결정하겠어요? 저도 내용물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 번째 선거고 첫 번째 선거는 저도 집안에 좀 결정이 많이 따라서 한 타의적인 그런 선거였고 이번엔 조금 이제 관심이 갖기 시작한 때이기 때문에 저번 대통령 선거 때처럼 내용물을 보고 제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선 때 집에 이제 그 선거 자료가 오잖아요. 그거는 한 번씩은 다 훑어봤어요. 훑어보고 저는 제가 결정을 해서 투표를 했고요. 저는 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당이 있는 거고 하지만 좀 그게 남들과 다르다는 게 무슨 상관이야? 내 신념에 의해서 결정하면 된 거지. 자기가 하면 돼. 나 그 불에 너가 그걸 너무 욕하고 있으면 나는 조용히 입 닫고 있으면 되는 거지.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채널 제목도 있잖아. 내가 여론이다. 내가 여론인데. 당신이 내가 당신이 결정했는데. 최고인데 누가 뭐라고 할 거야? 안 그래? 하나는요. 여기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논점은 이거예요. 공보물을 보겠다. 공보물에 다 온 사람에게 쭉 나열되는 양력과 홍보물에 있는 사진 정도일 거예요.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과 구의원을 선출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여러분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걸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도 무슨 일을 했는지 지난번에 나온 사람이 다시 나온 경우도 있잖아요.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해와서 뭐 어떤 정도의
약속을 했는데 지켰는지 그 정도까지 알아볼 자신 있어요? 그거는 저희 주변, 집 주변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가 올라오고 어떤 뭐 집 지하철역이 주변 생기고 우리 지하철역이 생기고 팩트를 말하자면은 운동장이 생기고 뭐 일하다 죽을 팔자인데 신경 쓰기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그렇죠. 그런 거 좀 보고 공부할 시간이 좀 생기면 외국 애들이 한국 사람들 일하는 거 보고는 진짜 혀를 차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냐고.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네요. 내 주변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관심은 생겼어요. 확실히 이제 PD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정치적인거나 바라보는 관점이 생기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공고문을 보고 한번 판단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그 이유인데 그 이상은 이제 깊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내 집 주변 갔는데 지하철역 생겼네. 우와 뭐 개최하네 뭐 하네 이런 걸 보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잠깐만. 네. 그러면 모든 구청장 후보들은 모든 동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건 아니죠. 얘기일 그런 수도 건 있어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저희 집 주변에 뭔가 생겨서 지하철역이 생겨서 괜히 매우 편리하게 생겨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거는 일반적인 이미 내용은 이전에 아니고. 결정된 그럴 계획이라는 수도 거고. 있죠. 그 훨씬 전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자기 한 명의 시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한 번쯤은 자기가 찾아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미래 눈앞에 선하잖아. 3개월 후나 이런 때도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열심히 뭐 촬영하고 편집하고 열심히 뭐 그 주위의 상황을 본다고 해도 다 이 사람인데. 김경 PD는 뭘 보고 선택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까? 저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죠.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찾아보다 보면 어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기준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무슨 당인지, 과거엔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느 세력에 함께 있었는지. 그죠? 그쵸. 그게 먼저 들어오겠죠? 특정은 제가 말을 못하고 우선 당에서 적어도 어떤 당은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런 생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거 솔직히 학번이나 이런 건 별로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막상 국회의원들 그건 다 중요하지 보니까 않고. 예.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런 거하고 그 사람의 연역, 그 국회의원이나 뭐 그 의원을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거.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본 것 중에 변호사 같은 경우는 뭐 인권 쪽으로 가시는 분이나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약자를 위해 싸우셨던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했고 저는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요. 복지 쪽을 되게 많이 신경을 써요. 왜냐면 진짜 그 힘드신 분들을 되게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좀 그쪽에 초점이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이제 대충 네. 동의하세요? 그렇게 고려하시는 그러니까 것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에 뭐 그 중심 아니면 기준이 다른 있겠듯이 기준으로 내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치인에 대한 인물 선택을 할 때? 우리 집안 친척이라든지 그럼 바로 그거 좀 그럴 수도 있죠. 친척이 그렇죠. 정확하지만 아버지께서 야 우리 팔촌의 누구다 이러면 바뀔 수도 있죠 물론. 아니면 제가 가족처럼 지금 질문드리는 지내기. 건 이겁니다. 우스갯소리였고 그 기준 안에서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내 기준에 더 합당한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적어도 어르신들은 뭐 이런 단순한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야, 저보단 이게 나아. 차선을 선택할 줄 알거든. 우리한테는 차선이라는 개념이 잘 없잖아요. 최선도 아직 못 받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선택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당이긴 한데 이 사람 인물이 아니든지. 이 사람 인물은 괜찮은 것 같은데 당이 아니야. 이런 기준도 생길 수 있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제 그냥 개인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그걸 안 보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당 사람을 무조건 뽑는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을 신경을 안 쓰고 그게 어르신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뽑히고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이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그때는 기권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기권도 하나의 자기 의견이고 자기의 생각이고 하니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근데 또 기권이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뽑힐 가능성 또한 높아지니까 최소한 이 사람은 안 돼야겠다라는 그 사람의 맞아. 반대편에 있는 적극적인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을 뽑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되면 안 된다. 최상이 아니겠지만 뽑혀서는 안 될 사람의 반대편에 차악을 선택하겠다. 네. 최악은 패하겠다.
그런 그쵸? 느낌이죠. 음. 네. 어때요? 동의. 좋아. 나도 그러겠지. 어때요? 일단 당을 보고 뽑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뭐 지지하는 당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당의 색깔을 보고 뽑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하나라도 마음에 드는 게 있지 않을까요? 살펴보다 보면 그렇게 너무 일종의 네. 이 너무 없다 막 이런 거는 너무 좀 네. 넥타이를 봐도 그래도 그래 얘는 이런 네. 무늬라도 있고 네, 이거 너 이거 사람이 좋은 면을 볼 둘다 아니다 이거는 좀 인생에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당이 확실히 제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런 생각 드네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좀 존재했으면 좋겠죠. 뭔가 정보의 스펙트가 좀. 그렇죠. 오케이. 네. 다음. 어때요? 저는 안 해버릴까? 이번엔 패스. 슈퍼 패스. 그럴 수도 있지만. 패스 어떻게 패스 안 할 수도 있다. 예. 진짜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굳이 내 표를 줄 이유가 없다 생각할 수도 있다. 좋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이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의원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그것도 생길 때 말이 많았거든. 왜 기초의원까지 정당에 줄을 세우느냐. 그 실컷 그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제는 당연히 폐지하는 거지 왜 이제까지 뭐 이랬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게. 7, 8년 전 일인데 그때는 당연하듯이 도입해놓고 이제는 당연하듯이 없어요. 한 3년선 지나서 또 생길 수도 있거든. 지방자치제도의 기초의회 의원 공천제를 삭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세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더 이해가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몰라요 저도 진짜로. 그럼 지방 공천을 한 지역의회 의원들이 당이 소속이 돼서 그 공천을 받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네 저는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지만 용어에 대해서는 잘 그래서 그 그러네요. 제도에 용어에 대해서. 대해서 몰랐네. 그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먼저 질문을 돌려도 될까요? 자꾸 돌려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 저한테 토스가 된 거예요? 좀 들어보려고요. 들어보려고? 좋아. 들려줘봐요. 저는 이게 또 어쩌면 악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같은 당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제 끌어들이기 위해 이제 악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천제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그거를 막 자기 마음대로 섣불리 폐지하고 자기 편의대로 섣불리 그렇게 결정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좀 실망을 많이 했죠. 이왕 결정을 했으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든지 아니면 아예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어디가 어떻게 해서 잘못이 됐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서 폐지를 하겠습니다라는 적어도 설명은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이게 아니니까 자기들에게 그게 안 맞으니까 폐지하겠다고 해서 폐지해버리고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어본 바로는 어때요? 아직도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되고 두 번째 한 번 더 듣고. 자 어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들어도 솔직히 네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하시는지.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동네 아저씨를 어떻게 보면 구의원으로서 추천해서 구의원들이 결국 가장 우리 동네하고 가까운 정치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중앙당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까지 공천을 주는 거야.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나가는 거고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고 이런 식이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되게 왜 그래야 되는 거지? 왜 그래야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이죠. 네. 좀 이따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둘 다 아까 전에 안민정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양쪽에 뭔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하지만 좀 희한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는 제도고요. 네. 김경 PD 어떻게 생각해요? 솔직히 공천제에 대해서 저는 별로 의견도 없고 또 그분들께서 또 알아서 지지고 볶고 필요할 때 찾고 안 필요할 때 그냥 다시 쳐버리고 또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고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공천제 하고 하면은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국회의원들 보면은 이러잖아요. 그 국회의사당은 서울에 있긴 있어요. 근데 각 자신의 지역
자신의 지역구는 막 지방이에요, 막. 근데 그 사람들의 집은 또 서울에 있어. 그렇죠. 되게 웃긴 거 아닌가요? 맞아. 솔직히 이거 제일 저도 불만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먼저 일을 하고서 가끔 서울에서 회의 있거나 뭔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하나 만들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가면은 우선 국회의원 돼서 우선 거기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아니지. 근데 당연히 집은 있어. 지역에도 그렇죠, 집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서울에는 뭐 사무실 비슷한 집이 또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고. 이게 되게 근데 반대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기 어려우면 여기 더 예, 오래 있는 대부분이 3일 이상을 그곳에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는 뭐 그런 거죠. 4일 이상 근무해야 된다는 조건을 그렇지. 다 4일 이상 거기에 머물러야 되고 뭐 일 있을 때만 이런 걸 하면은 솔직히 공천제 얘기 나왔을 때도 분명 당에서 이렇게 뿌리면은 어느 지역 이렇게 해서 뭐 서울에서 이렇게 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법으로 만드는 거죠. 우선은 가족 모두가 거기 살아야 된다. 그럼 국회의원 많이 안 할걸요? 지금 얘기한 건 기초의회 공천제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조금 틀어졌다. 제가 말하는 거는 기초의회 공천제에서도 분명 그냥 제 생각이에요.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왜 그럼 그 지역 사람이 아니더라도 당에서 자기네 당 사람들이 뽑히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게 해서 그 지역으로 당에서 가서 하는 경우도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출신이나 이런 걸 보면은 다 자기가 제각각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초선 말고 뭐 3선, 4선 하시는 분들, 재선 하시는 분들 보면은 같은 지역구에서 계속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안 되면 또 딴 데 가서 지역구 하고 뭐 2, 3, 4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때마다 그냥 거기 살라고 하는 거죠. 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솔직히 서울에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회의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되게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이건 공학적으로 조금만 설명하자면 필요에 의하면 지역에서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살 수 있어요. 그럼 필요를 위해서 맞죠. 살면 예. 그런 거잖아. 그게 정치인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정치인이 지역에 내려가지 않아도 표를 얻을 수 있으니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나는 굳이 내려갈 필요가 없는데 가서 내가 여기서 더 다른 것을 함으로써 내 표가 확고해질 수 있고 내 정치력을 더 유지할 수 있으면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첨언한 거고요. 마칠 시간이 되긴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답답해 그럴 수도 있어요. 나도 맞죠? 답답해. 그죠. 답답해 그럴 수도 있어요. 당연히. 또는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히 젊은 층 우리 20, 30대가 이런 논점을 제공해드리고 싶고 우리에게 참여해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일단 긴급 소집을 우리끼리 한번 해봤어요. 저희 직원들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공을 좀 넘겨드리는데요.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저희가 마련한 툴을 이제 공개해드릴게요. 참여하시고 저희 그 중에서 너 나와! 김동주 너 나와! 여기 앉아있고 나랑 얘기해!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잘 돼서 결혼하시면 더 좋겠고요. 농담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론을 서로 생각할 때 있어서 각자가 생각하는 속 마음을 이렇게 담고 속생각을 담는 것이 흔히 말하는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결론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참 어렵다. 젊은 층에게 정부는 참 어렵고 쉽게 얘기한다고 해서 뭐 어떤 방향을 얘기하면 누군가 그래 맞아 하는 부분도 별로 없고 거꾸로 얘기하면 불만. 우리 너무 불만이야. 이건 정말 잘못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도 듣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만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사실 그 부분 뭐 여기 대본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음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얘기들 조금 더 많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 자리로 계속 모여들어서 다음엔 다른 기자, 우리 직원들 자꾸 소개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을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정말 하고 싶은 말씀 리플로 혹은 뭐 기타 의견 보낼 수 있는 장면으로도 저희가 마련한 이메일이 있거든요. 일단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긴급점검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긴급 소집하는 날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